안녕하세요. 김하이쌤입니다. 35일 공인중개사 민법 청기누설 제7회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출력할 수 있어요. 문제를 먼저 풀고 오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 정답과 틀린 지문 위주로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모든 지문은 100% 다시 해야 돼요. 다정답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지문을 정확히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정답으로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청기누설과 함께 해주세요. 1번은 틀린 거죠? 동그라 1번 계약이 합의 해지되면 뭐든지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이자 특약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가 없고 2번도 합의 해지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손해배상도 청구하거나 할 의무가 없습니다. 뭐든 약정 합의에 따릅니다. 4번 당사자 상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효력이 없죠.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죠. 불가분성이죠. 정답은 3개입니다. 2번 틀린 거죠. 2번 질문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 해배 해제 나가리가 됐죠. 나가리 되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했던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죠. 정답은 2번 한 개입니다. 자, 3번 틀린 거죠. 2번은 제일 끝에 해제의 3자에 해당되려면 등기가 됩니다. 내력에 채권 나오면 채권은 절대 등기 못하죠. 따라서 채권 나오면 해제의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매매 틀린 거죠. 자, 틀린 겁니다. 3번 매매 이하의 경우 이약 완결권 행사기간 도과 전에 이약 완결권자가 이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더라도 이약 완결권은 별도로 행사해야 되죠. 그 기간이 도과해버렸네요. 이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부동산 인도받은 거하고 이약 완결권 행사는 별개라서 이약 완결권은 그 기간 내 행사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5번 문제는 옳은 겁니다. 자, 2번 질문. 의뢰 이해약 연결권은 형성권에 속함으로 이까 맞았는데 갑과 약정이 하죠. 약정에 불구하고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행사기간은 약정에 의합니다. 4번 의뢰 이해약 연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관해서 갑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이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5번 의리 이해약을 행사하면 상대방 승낙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죠. 이해약금을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상대방 동의 없어도 효력이 생기는 거죠. 옳은 거라 정답은 1번, 3번 두 개입니다. 6번 틀린 겁니다. 3번 계약금 포기와 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나오지 않죠. 4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나오면 당연히 아랫줄에 당연 허가 받은 게 나오고 허가 받은 건 이행착소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두 개입니다. 7번 틀린 겁니다. 자, 4번. 4번은 제일 끝에 공탁이 한다 틀려요. 즉 4번은 매도인이 계약금 피익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수인이 수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란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해약금 기준은 약정계약금이 기준이라 약정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1억으로 약정하고 일부 7천만 원만 지급해서요. 그럼 7천만 원 배액이 아닌 1억의 배액 2억을 줘야 해지할 수 있죠. 정답은 두 개입니다. 8번 옳은 겁니다. 3번 질문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양록가치 임대차가 있는 경우
그러면 여기는 악의 매수인은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죠. 선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악의 매수인은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선의 매수인만 뭔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한 날 1년, 자 1년 나오면 선의 안 날 1년이죠. 계약 한 날이 아니라 선의는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겠죠. 안 날 1년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3개입니다. 네, 9번은 틀린 거죠. 자, 여기는 수량 부족이나 일부 매실은 선의 매수인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죠. 2번에서 악의 매수인은 제일 끝에 뭐뭐 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 선의 매수인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틀린 거죠. 자, 3번 환매특약 등기가 된 부동산 매수인은 전득자 제3자에 대해서 환매특약 등기 사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일단 등기해줘야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자 틀린 겁니다. 5번 질문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무효가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틀린 거죠. 지상물 매수 청구 문제입니다. 자, 2번 질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갑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규정으로서 그에 위반한 약정은 원칙 무효입니다. 3번 Y 건물이 X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됐다면 임차인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임차한 토지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되는 것에 한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여기처럼 전체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개입니다. 13번 옳은 거죠? 자, 1번 임대인이 목조물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채권행위라 임대인이 처분권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한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먼저 해야 되죠? 계약갱신 청구 먼저 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하죠. 정답은 옳은 거라 3개입니다. 14번 틀린 거죠. 자,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즉 해지하지 않아서 존속합니다. X건물 불법점을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자,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한테 또다시 돈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 한 개입니다. 15번 옳은 거죠? 1번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도 병은 동의 얻었기 때문에 병 권리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전대차 종료 시 병은 건물 사용 편익으로 해서 임대인 갑동이죠. 갑동이 얻어 부수간 물건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차와 전대차 계약이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 병은 건물 임대인 갑에게 직접 명도하면 중간에 을에게 명도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을에 대한 건물 명도물을 면하게 되죠. 면하게 됩니다. 옳은 정답이 4번, 5번 2개입니다. 네, 지금까지 35위 공유기사 민법 청기누설 제7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OX 위주로 정답 나올 지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론 공부를 원하시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7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100% 특강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